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인데요. 에너지 업계가 그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올해 예정됐던 에너지 공기업의 증시 상장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뉴스핌의 이광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방향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쓰고 나가고 집에 네. 있을 때도 창문을 열지 못했던 기억. 공기청정기 많이 팔리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기억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이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틀 전인 목요일, 그러니까 19일이죠.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된 내용인데요. 네. 먼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요. 네네. 이미 지난 5월부터 중국 환경과학연구원과 우리나라 연구진이 베이징 등 6개 도시에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네, 대도시에서 관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틀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 연구를 해서 이 결과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좀 꼽히면서 네. 중국을 원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요. 저도 원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우리 환경과학연구원과 미국 나사의 공동 연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은 비율로 따지자면은 네. 국내 52%, 52%. 중국 48%.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좋게 봐줘도 반반씩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 원인 규명을 좀 더 구체화해보겠다는 건데요. 네네. 네, 실천 방안으로는 앞서 알려진 것처럼 먼저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네네. 폐쇄하고 원전 6기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네, 뭐 한수원 쪽에서 좀 말이 많긴 하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고요. 네. 이 미세먼지만 잡겠다는 게 아니고 뭐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을 좀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당장 현실화가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 네, 맞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 또 이미 중단을 가동한 곳도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1일 0시부터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를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네. 삼천포와 보령, 영동, 서천, 각 1, 2호기. 그러니까 총 8기가 8기가. 일시 중단 발전소에 해당되는데요. 네네. 이 발전소들은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이죠. 3월부터 6월까지는 가동 중단이 정례화됩니다. 네네. 정부는 이번 일시 가동 중단 조치 등을 통해서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난 2015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3%가 2022년에는 약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노후 발전소 10기가 배출하는 석탄 발전 오염물질은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노후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오염물질이 나온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데 이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던 발전기를 이제 멈추게 하면 문제는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 해당 업계, 뭐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들어 파는 이 곳들은 당장 벌던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후 발전소 8기가 에너지 공기업인 중부발전과 남동발전 소유. 중부발전과 남동발전.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들의 소유 발전소들인데 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의 매출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총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네. 발전사 자체 조사 결과인데요. 네네. 단기 순이익으로 따지자면 같은 기간 약 2,500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말이 2,500억 원 정도라고 하지 단기 순이익이 2,500억 원이면은 뭐 차질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폭탄을 맞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올 하반기에 이런 에너지 공기업 증시의 상장까지 예정이 돼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괜찮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석탄 발전소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흐르면서 네네.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제값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증시 상장도 당연히 불확실해진 건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우선적으로 상장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아직 그런데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상장하겠다 이런 신청서도 아직 못 낸 상황인데 심사에서는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2달 정도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아직은 뭐 시간이 있는 셈이죠. 네네. 그런데 발전업계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올해 안에 상장되는 것이 어렵다. 이게 중론입니다. 올해 안에 상장하는 게 어렵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나오면서 예정돼 있던 것들을 이제는 좀 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뭐 정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몇 그렇다면은 달째. 예. 미세먼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실 지침이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상장에 관련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상장이 불투명해진 건데요. 네네. 이제 그렇다면은 뭐 내년이면 상장이 되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 불확실합니다. 먼 훗날에 가능할 수도 있고 아예 상장 자체가 없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긴 있었는데 예. 이게 상장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증시뿐만 아니고 업계에 상당한 위험 요인, 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장 추진이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네. 네. 앞서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추진됐던 남동발전의 경우에는 2002년에 처음 상장이 추진됐었는데요. 2002년이요? 네, 2002년. 16년 전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당시 정부는 먼저 일단 판 다음에 시장에 먼저 매각을 한 다음에 예, 예. 나중에 상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민영화 추진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네네. 매각 입찰에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먼저 상장을 시켜서 이제 시장을 판매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게 또 실패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가격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가격이 맞지 않아서. 네. 네네. 당시 남동발전의 장부가는 주당 29,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주간사 쪽에서 제시한 공모가는 16,000원에서 2만 원 사이입니다. 갭이 좀 있었군요. 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남동발전의 모기업이죠. 이제 한국전력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5배 수준인데 네네. 이를 이제 주간사 쪽에서는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0.5배를 적용해서 16,000원에서 2만 원이 적정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네. 정부는 한 배 29,000원을 다 받아야겠다. 1배. 네, 예. 1배를 고수한 겁니다. 예, 예. 이제 마찬가지로 2005년에 또 한 번 정부가 상장을 추진했다가 또 비슷한 이유로 상장이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할 게 분명할 테니까 네. 상장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미 그랬던 사례가 앞서 두 차례가 있고요. 네.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상장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이슈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정산 조정 개수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하네요. 네, 이거 업계 용어라서 예, 어려운데 이게 발전 원가가 전력 도매 가격보다 낮을 때 너무 과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조정 개수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조정 개수가 올라가면은 발전사의 이익이 늘어나고 네. 이 조정 개수가 내려가면 한국전력의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발전 공기업이 한국전력의 자회사일 경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게 발전 공기업이 상장되면 이게 이익에 문제가 생기죠. 네,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갑자기 내려가서 한국전력의 이익이 늘어나고 내가 투자했던 그 기업의 이익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네. 각종 소송 우려들도 이제 존재하고 네, 소송 우려까지. 네네. 정부는 이제 상장 이후에 뭐 충분한 공시를 통해서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네, 네. 이제 소송을 방어하는 것보다는 소송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업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산 조정 개수를 또 하나의 상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탈원전으로 시작한 에너지 정책이 미친 영향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